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골수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헬덜린 시 전집 중에서 저번 시간처럼 시 한 편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저의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덜린 시가 생각보다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뿌듯합니다. 사실상 뭐 괴테라던가 릴케 이러한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들, 실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던 시인이지만 누구보다도 또 뛰어난 어떤 뭐랄까 자기만의 그러한 개성과 주관성을 확실하게 지니고 있었던 이 헬덜린이라는 시인이 세상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알려지는 게 좋다라고 해서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뭐 답도 없는 인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헬덜린 이러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더라고. 여자는 거의 없었어, 내 주변에.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나는 이거를 그냥 문체라든가 뭐 어투라든가 분위기가 숭고하고 어떤 웅장한 분위기가 남성에게 어울리기 때문이라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그런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과 낭만적 성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라던가 소설에서 아주 가련한 여주인공들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을 많이 봐왔고, 그러한 작가들의 일종의 뭐랄까 시각 노름에 노란한 경우가 많아.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들여다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 어떤 뭐랄까 우애, 끈끈함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어떤 남자한테 들러붙어야 내가 내 목숨을 보존하고 내 자손의 목숨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남자가 약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당장 내다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들러붙는 게 유전자적으로 이 뭐랄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돈 없어 보인다. 능력 없어 보인다. 그럼 당장 그냥 버리고 그냥 딴 데 가는 게 뭐다? 옛날에 그 원시적인 습성이 자본주의적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자본주의 속에서는 돈이 생존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해가 하기가 참 쉽다. 정말 왜 그러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고.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여성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래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죠. 비하하는 거 아니라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남성이 오히려 그런 어떤 낭만적인 사랑이라던가 우애에 대한 어떤 느끼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환희, 마음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삼국지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에 막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 역사 소설 이런 것들에 막 열광하잖아.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충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와 저게 진짜 충신이지 부하이지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조조는 지략가도 지략가지만 주변에 사람을 정말 관리 잘했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주변에 이렇게 충신들이 많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러면서 감동받잖아. 근데 여자는 뭐야? 뭐 여자들 뭐 조조의 뭐 그런 뭐 인재 채용 정책에 대해서 오빠 나 이거 조조가 막 인재 채용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심쿵했어. 순유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감동 먹었어. 이런 애들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런 차원이보다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남자 중에서도 냉혈한이 많겠고 여자 중에서도 감성적인 분들이 있겠지만, 확실히 현대사회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자가 감성적인 척을 하는 거지 실제로 감성적인 건 아니다.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걸 더 원하고 추구하고 동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뭐다? 남성이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지금 제가 이 서두에서 나불대는 말의 결론은 남자가 이러한 시라던가 웅장함, 숭고함에 더 가슴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케플러라는 헬덜린의 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케플러 누구겠어요? 요하네스 케플러죠. 그죠? 요하네스 케플러, 또 우리 과학이라던가 천문학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벌써 눈치채셨을 거야. 자, 그럼 먼저 주석부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필 원고의 헬덜린이
1789년이라고 창작 연도를 표기해놨다. 거의 뭐 이제 프랑스 혁명, 그죠? 프랑스 혁명 시기인데, 자, 18세기 후반에 이 시는 아첼, 견본과 함께하는 묘비명 시론에 이제 글로써 자극을 받아서 쓴 것이다. 이 글도 한번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케플러의 묘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자, 수학적인 도구들로 둘러싸인 묘지가 완벽한 입방체 위에 서 있다. 거기에는 얕은 부조로 케플러가 새겨져 있다. 케플러가 들고 있는 횃불을 뉴턴이 뒤따르고 있다. 전면에는 행운이 앉아있고 케플러는 등을 돌리고 있다. 뉴턴이 왜 뒤따르고 있겠어요? 케플러가 어떤 선구자적인 입장으로서 어떤 그 토양을 다져놨다라는 거지, 사실상 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대칭된 쪽에는 후세가 울고 있고 두 개의 다른 쪽에는 그의 저작물이 월계수 잎으로 둘러서져 있다. 저작물의 어떤 뛰어남, 위대함을 월계수 잎으로 치장한 거죠. 요하네스 케플러, 행운보다 더 위대한 자. 표현 너무 멋있네. 천체를 통한 뉴턴의 길잡이라고 실러가 쓴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행운보다 더 위대한 자. 이거는 정말 인상 깊은 말이네요. 훸덜린보다 200년쯤 앞선 16세기의 인물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체 운행의 법칙을 발견했고 천체 만원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니까는 훸덜린이 일종의 뭐랄까 케플러를 이렇게 찬가식으로 이렇게 시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학교 선배인 거야, 사실상.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는 슈바벤의 제국도시 바일에서 태어나 훸덜린과 마찬가지로 마울브론의 수도원 학교와 튜빙겐 신학교를 다녔다. 이 튜빙겐 신학교에서 아주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죠, 당시에. 그래서 케플러가 훸덜린의 학교 선배라고 할 수 있겠네. 훸덜린이 살던 당시에는 천문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인식되고 천문학자들이 전설적인 명성을 누렸다. 좋은 시대네요. 요즘 세상에는 뭐 자연이라던가 환경, 우주에 대한 관심이 뭐 사람들 거의 없고 오로지 돈, 그죠? 명예,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문학이고 나발이고 뭐 환경이 썩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죠. 빙하가 녹건 말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행운아들이었네. 자, 그래서 이제 케플러는 이런 사람이었고, 자, 여기서 영국의 사상가라고 나오는 게 이 2번이 뭐냐면은 뉴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사상가라는 시어는 뉴턴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고전시에서 자주 쓰인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그리고 이제 문장에 대한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뭐 앞서서 빛을 밝히셨고라고 뭐 이런 문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케플러가 먼저 밝힌 빛을 어떻게 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천이란다. 녹천은 야상곡이잖아. 녹천이 아니라 뉴턴이 따랐다는 의미고, 바랄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랄라는 이 북방 신화에서 전쟁터에서 쓰러진 자들이 머무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어떤 영광의 어떤 그런 장소네요. 그죠?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불멸의 명성이 깃든 장소를 의미했다라고 나와 있고, 헤클라 화산, 아이슬란드에 있는 화산인데 지옥, 타르타로스 같은 데에 비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에레보스 같은 건가 봐.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별들 아래에서 나의 영혼 거닐고 있다. 우라노스의 들판을 넘어 떠돌며 생각한다. 우라노스라는 것은 크로노스죠. 크로노스가 제우스 아빠고 우라노스는 제우스 할아버지인데 우라노스의 들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어떤 이 우주와 세계의 근원적인 어떤 그 터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생각한다. 별들 아래에서 내 영혼이 거닐고 있다. 고독하고 또한 대담하게 길은 끄덕없는 걸음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숭고한 자연 속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내가 끊임없이 살아나갈 것을 명령한다. 난 살아나가야 하는 존재이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웅처럼 힘을 가지고 의젓하게 걸으시라. 얼굴을 들어 올리시라. 그러나 너무 오만하지 않게. 왜냐하면 승리가 환호성을 울리는 우라노스의 들판으로부터 그 사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멋있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을 가지고 의젓하게 당당하게 걸어라. 이 분야, 이 케플러를 추종하고 사랑하는 천문학자들이여,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나 오만하진 않게. 왜냐면은 케플러가 닦아놨던 그 승리의 그 흔적들, 환호성을 울리는 것들이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케플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의 근원과 우주의 법칙, 그 원리로부터.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죠? 자, 그처럼 영국의 사상가를, 그 사람 영국의 사상가를 한밤중에 하늘을 엿보는 자를, 한밤중에 하늘을 엿보는 자, 그리고 더 깊은 관찰의 들판으로 이끌었으며 앞서 불 밝히며 미로로 뛰어들었으니,
영국의 사상가 아까 말씀드렸죠. 뉴턴이죠. 뉴턴을 들판으로 이끌었다. 과학과 천문학의 들판으로. 그리고 앞서서 불을 밝혔죠. 요하네스 케플러가 선구자로서. 그래서 이 미지의 영역, 인간이 파악하기에는 정말 미지와 미스테리의 영역으로 뉴턴을 끌어들이고 자기 또한 뛰어들었다라는 존재. 그게 바로 케플러라고 표현하는 거죠. 찬가죠, 찬가. 헬덜린의 하여 장엄한 템스강의 자랑도 정신으로 그의 묘지 앞에서 허리를 굽힌다. 그리고 마땅한 보답의 들판으로 그를 불렀다. 슈바벤의 아들이여 그대가 시작을 했도다. 슈바벤의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마울브론의 수도원 학교를 나왔고 튜빙겐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헬덜린은 자기의 동문이자 학교 선배인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수천 년의 눈길에 현기증을 일으켰던 그 자리에서 눈에 현기증을 일으켰던 자리, 별자리 보면 뭐 압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아? 세속적인 인간들이 뭐 별 하늘 보면은 아름답네 그러고 끝나지. 뭐 그거를 뭐 탐구하면서 뭐 명왕성과 화성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때쯤이면 뭐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여기서 오로라고 발생하고 뭐 큰 곰자리가 어디 달라붙어 있고 이런 거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현기증을 일으키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는 그대가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하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공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케플러가 닦아놨던 길을.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서 그대가 위대한 자여 그대가 미로 가운데 빛을 밝히셨고 그리고 한밤중 안에 빛살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거 뉴턴에 대한 어떤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이 케플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헬덜린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 가슴속의 불길이 생명의 골수를 다 채워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대를 쫓아가리라. 나는 마무리 지으리라. 왜냐하면 그대의 길은 진지하고 위대하며 황금을 비웃고 보람을 가졌기 때문이다. 황금을 비웃는다라는 거 오늘날에 참 써먹기 좋은 말이네. 저도 황금을 비웃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자, 바랄라의 환희여 불멸의 장소라고 했죠. 그죠? 영웅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 바랄라. 나의 조국이 그대를 낳았던 것인가? 맞지? 조국이 낳았지. 독일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템스강이 찬미했던 그를 표현하는 거 보세요. 독일 사람 맞나? 독일 사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튜빙겐 신학교 나오고 했으니까 수도원 학교 나왔으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독일 사람 아닌 것 같아 왠지.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자, 미로의 처음으로 빛살을 창조해내고 그게 이르는 길을 천체에게 가리켜 보였던 그를. 자, 미로 속에서 하늘의 그 별자리 미로 속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발견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르는 길. 북극, 남극 이런 극뿐만 아니라 어떤 끝과 끝에 이르는 그 길을 천체에게 가리켜 보였던 케플러를. 그리하여 나는 헤클라 화산, 지옥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주석에서. 지옥의 우레소리를 잊었으며 살모사 위를 걸었으며 그가 그대 슈바벤이여 그대에게서 태어났으며 영국의 고마움도 우리의 것이라는 자랑으로 전율하지도 않았었다. 케플러가 영국인인 것 같은데 이거 템스강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성실한 자의 어머니시여 슈바벤이여 자, 그대 겸손하니여 영겁의 시간이 그대를 환호하리라. 불멸의 명성이 남을 거라는 얘기고 그대는 빛의 사나이들을 수없이 낳았으니 후세 사람들의 입이 그대에게 경의를 표하리라. 와, 그러니까 빛의 사나이들이 뭐예요? 천체를 연구하던 과학자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후대의 발견을 남겼던 뭐 갈릴레이라던가 그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그런 위대한 학자들에게 어떤 길을 닦아주고 그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수없이 많은 빛의 사나이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죠. 이 같은 표현이라도 정말 멋있고 숭고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플러를 찬양하는 찬가 헬덜린의 학교 선배, 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선배를 뭐라고 예찬했는지 헬덜린이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해. 솔직히.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